안녕하세요. 알리니월드 알형입니다. 코딩 테스트에 순열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순열을 이용한 완전 탐색 문제를 풀 때 어려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순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를 실제 코딩해보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더 이상 코딩 테스트에서 순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알아야 할까요? 코딩 테스트에서 필수입니다. 특히 완전 탐색을 할 때 순열은 꼭 필요합니다. 순열과 조합은 꼭 필요합니다. 2022년 카카오 코딩 테스트 정답률을 보면 양궁대회, 양과늑대, 사라지는 발판 이 세 문제가 완전 탐색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은 21%, 정답률 7%, 정답률 0.78%. 정답률이 아주 떨어지는 문제라서 이것으로 패스와 페일이 한가름 됩니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실 속 활용 예시는 비밀번호 조합 시도를 할 때이고, 비밀번호가 0부터 9까지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비밀번호가 4자리라고 하면은 10의 4승이겠죠. 그리고 명확하게 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 이럴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서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순열은 퍼뮤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순열. 서로 다른 원소를 순서 있게 나열을 하는 거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원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1, 2, 3이 있다고 하면은 총 6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공식은 m 팩토리얼 나누기 m-r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에서 이제 메달을 수여한다고 할 때 1등, 2등, 3등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1등이 될 수 있는 경우는 5명이겠죠. 한 명이 1등이 됐으니까 2등의 경우의 수는 4명, 3등의 경우의 수는 3명. 이걸 다 곱하면 60까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았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 네모 박스를 치고 처음에 5개 중에 3개니까 처음에 5개를 뽑을 수 있겠죠. 앞에서 1개를 뽑았으니까 4가지 경우가 있고 이제 3가지 경우가 있고 이걸 다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중복 순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 순열은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숫자가 1, 2, 3, 3개가 있는데 중복해서 2개를 뽑는다고 하면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9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3가지 뽑을 수 있겠죠.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또 3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제곱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납니다. n은 원소의 개수이고 r은 뽑는 개수입니다. 예시로 중복 순열의 예시로 비밀번호 설정 화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번호 비밀번호가 4자리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0부터 9까지 쓸 수 있다면 처음에 10개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10개를 쓸 수 있고 또 10개를 쓸 수 있고 10개를 쓸 수 있어. 그래서 10,000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10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4승. 그래서 총 10,000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중복 순열은 중복 허용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순열과 중복 순열을 비교하면 순열은 중복을 허용을 안 하고 공식은 n-r을 나눠준 거겠죠. 중복 순열은 중복을 허용을 하고 n의 r승 이게 공식입니다. 사실 순열은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뭐 r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만약 3개를 뽑는다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 그럼 네모 박스를 3개를 만들고 처음에 5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5가지를 경우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순열은 하나를 이제 썼으니까 4개 이제 2개를 썼으니까 3개 이런 식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중복해서 뽑는다고 하면 5개 곱하기 5개 곱하기 5개 그래서 5의 3승 당연하겠죠. 되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를 쳐가지고 계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아주 중요하니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n과 m을 이제 입력을 받고 visited라는 걸 해가지고 넘버를 내가 썼는지 순열은 중복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visited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dfs를 이제 구현을 해보면 이제 visited를 체크를 해야겠죠. i를 만약에 사용을 안 했다. 사용을 안 했으면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에는 i를 넣어주고 dfs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끝나고 나왔다. 이제 원복을 해줘야겠죠. 끝나고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원복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구현이 되는데, 자기를 호출하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료 조건입니다. 종료 조건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종료 조건을 안 넣으면 이제 무한히 돌아서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매 이 뎁스가 m이 될 때마다 프린트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버헤드가 심하기 때문에 스트링 빌더에 결과값을 넣어서 누적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성능에서. 그러니까 꼭 스트링 빌더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돌려보면 5, 3 이런 식으로 잘 동작을 하네요. 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 함수, 재규함수를 다들 어려워합니다. 프로그래밍 대회를 보면은 한 10% 정도만 이 재규함수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 그래서 어렵더라도 끝까지 한번 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알려드렸는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스택이 이제 동작을 하니까 뎁스가 궁금하겠죠. 뎁스가 1, 3까지 돼야 되니까 3 되면 이제 여기에 시퀀스에 값이 담겼겠죠. 시퀀스 보면 1, 2, 3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DFS 동작하는 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이걸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가지고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구현한 걸 돌려보면은 백준 온라인에 M과 M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N과 M, 1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순열입니다. 자연수 N과 M이 주어졌을 때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길이가 M인 수열을 모두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 중복 없이 M개를 고른 수열. 이게 바로 순열입니다. 구현한 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메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클래스가 무조건 메인이어야 됩니다. 제출을 해보면 맞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뎁스가 M일 때 시스템 아웃으로 이제 프린트를 했을 때 M개 선택했을 때 계속 할 때마다 출력을 하면은 성능이 상당히 느립니다. 1724ms이죠. 근데 스트링 빌더로 모았다가 출력을 하니까 320ms로 줄어듭니다. 이 스트링 빌더를 사용해서 모았다가 출력을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죠. 이제 중복 순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N과 M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연수 N과 M이 주어졌을 때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M인 수열을 모두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 M개를 고른 수열. 같은 수를 여러 번 골라도 된다. 이 뜻이 중복 순열이라는 뜻입니다. 구해지죠. 이걸 구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N과 M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퀀스에 수열을 넣겠습니다. 스트링 빌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한 번에 모았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or int i는 1부터 i는 n까지 시퀀스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뎁스를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원복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중요한 점은 종료 조건이 필요합니다. M이면 이제 수열이 완성이 됐겠죠. 됩니다. 중요한 건 리턴을 해줘야죠. 여기에 결과값을 넣어주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동작하네요. 코드가 되게 간결하지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를 호출한 함수가 어떻게 도는지 이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순열과 중복 순열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합과 중복 조합 개념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코딩 테스트에서 필수 개념을 자연스럽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